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재 33에서 38쪽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충과 곤충의 개념은 앞에서 일부 좀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해충과 천적의 쉬운 구별법, 그리고 천적의 기능적 구분, 이것은 기생성이냐 포식성이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3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너는 해충이고 너는 익충이니까 VIP 대접을 받고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근데 벌레들이 사람을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 괴물 같은 사람, 괴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죠. 이제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충이냐 곤충이냐 뭐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죠. 이 해충과 곤충은 사람의 일상생활 또는 농림업 활동하는데 해를 주는 벌레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래쪽의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해충이라고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농장에 발생하는 농업해충이죠. 자, 농업인들도 임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 속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임업해충 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 공간, 즉 집에서 발생하는 해충들을 옥내해충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옥내해충은 뭐 사실 정해져 있어요. 바퀴, 개미, 모기, 파리 뭐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어서 보건해충 또는 위생해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집안에서 식물을 놓고 키울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럼 어디에 속하냐? 뭐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그냥 옥내 해충으로 이렇게 뭐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4쪽을 보시겠습니다. 작물 또는 식물을 키우면서 벌레가 발생하는데 그냥 발생하는 게 없어요. 크게 봐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해충, 방아곤충, 천적, 분해자 이런 역할 때문에 벌레들이 자연적으로 유입되고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능적 생존을 위해서 먹는 곤충,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해충인데, 여러분의 시간, 비용, 노동력을 투자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것만 먹고 사는 벌레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은 해충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에 작물이 자라면서 필요에 의해서 벌레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방화곤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방화곤충은 바로 이와 같이 꽃을 피게 되죠. 꽃을 피게 되면 뭐 나비도 날라들고 벌같이 생긴 것도 날라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꽃과 곤충들은 꽃과 곤충들은 상호 진화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호 공생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물이 필요에 의해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기 꽃등에라고 하는 것은 진딧물 천적인데 마치 벌과 같죠. 그래서 얼음벌레일 때는 꽃에 날라들어서 이제 수정 활동도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 유입되는 또 벌레들이 있어요. 천적이죠. 여기 천적들은 해충이 이렇게 입을 갉아먹고 있는데, 당연히 해충의 몸을 빌어서 살거나 또는 해충을 먹기 위해서 2차적으로 천적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천적들이 또 발생하고요. 농작물을 재배 관리 또는 하다 보면 뭐 곁순이나 곁가지, 기타 적과 불필요한 과일들을 따내고 그러면 땅바닥에 버리죠. 그러면 이제 뭐 미생물이 분해시키기도 하지만 또 벌레들이 분해도 시켜요. 그래서 분해자 역할을 하는 벌레들이 나타나는데,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작물의 유기물질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뭐 지렁이도 나타날 수 있고, 공벌레, 쥐며느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다른 곤충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얘들이 이제 분해자 역할을 하고, 대신 이런 분해자 역할을 하는 벌레들은 작물에 크게 해가 되지 않아요. 벌레들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공벌레라든지 공벌레 어느 농장에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밀도가 저밀도 몇 마리 정도 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아주 밀도가 굉장히 높다 이러면 작물을 갉아먹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벌레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해자 역할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큰 해충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특히 친환경 농가들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5쪽을 설명드릴게요. 천적의 기능적 구분인데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 병원성 미생물 천적 이렇게 세 가지로 천적의 기능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포식성 천적, 얘들은 이제 해충들을 직접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씹어 먹거나 빨아먹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당벌레. 이쪽에 사진을 보면서 다음 페이지 사진이 나가는데, 포식성 노리제입니다. 이 포식성 지금 사진 그대로 이 주둥이로 벌레를 찔러서 쭉 체액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포식성 천적들이 있고요. 침노린제 일종인데 어린 약충입니다. 지금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진딧물이 있죠. 이게 소나무에 발생한 소나무 왕 진딧물인데 이 진딧물을 지금 빨아먹고 있죠. 이런 침노린제는 가끔씩 보여요. 근데 생긴 모습을 보세요. 좀 흉악스럽게 생겼죠. 근데 괴물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너무 이렇게 생긴 모습이 이쁘질 않으니까 바로 잡아 죽이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이 침노린제가 농장에서 많이 보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쩌다 가끔씩 보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더니 야, 좋은 놈이구나. 근데 얘가 뭐 잡아먹냐? 나방류의 애벌레나 또는 진딧물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지금 사진 한 장 나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연 속에서 호랑나비 애벌레를 지금 빨아먹고 있고요. 야, 왜 아군끼리 싸우고 있냐?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이게 사람 입장에서 아군이지. 두 놈 다 천적이에요. 무당벌레, 이게 포식성 노린제. 그런데 이제 그들의 세계에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이지 공격력이 좀 뛰어나다. 이러면 먼저 공격해서 잡아먹는 게 임자죠. 그 아래쪽 사진은 이제 두 장을 같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 시간에서 제가 발육하는 단계는 모두 100%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 이거 농장에서 아주 흔하게 보이는 무당벌레 일종인데 진딧물 잡아먹고 있죠. 이 애벌레가 자라면 이쁜 무당벌레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렸을 때도 진딧물을 포식하지만 커서도 진딧물을 포식하는 아주 중요한 천적입니다. 포식성 천적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생성 천적이에요. 이 기생성 천적은요, 해충 몸 안에서 기생을 해서 해충의 양분을 빨아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육하는 거죠. 지나면서 해충은 죽이고 이 천적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기생벌 종류들이 아주 많은데, 지구상에 현재까지 약 40만 종 이상의 기생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뭐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밝혀진 것들 중에서 아주 농장에서 흔하게 보이는 것들 또 뒤쪽 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생벌도 있지만 우리 파리 그러면 어때요? 맨날 뭐 똥파리, 지파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도 애벌레 몸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기생파리,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37쪽의 그림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이 나올 건데 여기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곤충이 발육하는 데는 알, 애벌레, 번데기 이런 발육 단계 과정이 있죠. 이 단계마다 전부 천적들이 여기에 관여되는 천적들이 모두 달라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기생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진딧물에 기생하는 기생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르는 게 이제 진딧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딧물에 지금 이 벌이 기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알 낳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진딧벌 편에서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소개를 할 거고,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 건 자연적으로 이 진딧벌 크기는 2mm 밖에 안 돼요. 무농약이나 유기 이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고추에 진딧물 많이 생기죠. 여기에 자연적으로 이 천적들이 발생해 가지고 진딧물의 밀도를 낮추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모습은 이 쌀이 진딧벌이 온실에 들어와서 이 복숭아옥 진딧물을 전부 대부분 기생시켜서 진딧물의 밀도를 낮추고 있고,
기생당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는 병원성 미생물 천적, 이거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질병이 있죠.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된 대표적인 감기 이런 것들인데, 벌레들한테도 해충들한테도 질병이 많습니다. 그 질병의 종들은 뭐가 있냐?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사상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생물 천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고 계신 거는 담배나방인데, 담배나방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자연적으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 늘어져서 죽은 거죠. 요 툭 건드리면 물이 찌끔하고 떨어집니다. 요 앞시간 강의에 제가 산림해충 중에 매미나방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축 늘어진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렇게 자연 쪽에서 이 바이러스는 거의 100% 사망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 백광균에 의해서 감염된, 이것은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상업화 돼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주로 나방류, 애벌레 방지할 때 씁니다. 곰팡이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돕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강보조식품으로 동충하초 먹죠. 또 누에 같은 경우는 이 백광균에 감염시켜가지고 우리가 건강보조 또는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아래쪽의 사진을 보시면 곤충 병원성 선충이라고 해요. 지금 이 모습은 애벌레의 모습이에요. 이 애벌레가 애벌레 몸속에서 이 선충들이 탈출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충들이 애벌레를 감염시켜서 죽은 건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농약 살포할 때 거기에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할 정도로 아주 크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또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거와 섞어서 같이 약제 살포할 때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얘는 뭐냐? 선충의 몸속에서 공생세균, 즉 박테리아죠. 이쪽에 이 몸속에 박테리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박테리아의 기준은 또 이 병원성 선충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평상시 복균을 하고 있다가 이 선충이 애벌레 몸을 파고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이 박테리아가 애벌레 몸속에 확 퍼져서 48시간 이내에 폐혈증을 일으켜서 죽게 합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곤충 병원성 선충의 이 생활사 모습인데요. 자, 살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충은 자체 이동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흙에 이제 살포를 하거나 또는 나방, 애벌레가 많이 발생했을 때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이제 저녁이나 흐린 무렵에 약재를 살포하면 이 선충들이 이 몸을 뚫고 들어갑니다. 얘들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들어가면 48시간 안으로 이 몸속에 들어가서 폐혈증을 일으켜 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벌레 몸속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돌아가는 것은 2일에서 3일 정도면 한 세대가 돌아가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다시, 그러면 이제 애벌레는 죽겠죠. 애벌레 몸에서 이 선충들이 밖으로 탈출해 나온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국내에서 상업화돼서 여러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얘는 어디다 쓰냐? 이제 나방 애벌레 방지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양액 재배 농가들이 작은 뿌리 파리가 굉장히 피해가 심하죠. 이런 데는 한 번만 살포를 해놔도 방제 효과가 작기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굉장히 좋은 천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충, 곤충, 그 다음에 이 천적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느냐, 기생성, 포식성, 그 다음에 곤충, 병원성 미생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이것도 뭐 어느 해충이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요 특성을 알면, 야, 우리 밭에서 뭐 어떤 해충이 문제인데 이게
접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고맙습니다.